저는 70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삶이었죠.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고 여름에는 땀에 젖어 옷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60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장례식장에서 울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자기 가정이 있었고 저는 그저 남겨진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시장 일을 계속했어요. 손님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었지만 단골들은 여전히 저를 찾아줬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였죠. 명절이면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며느리 수진 씨도 웃으며 맞아줬고 손주들은 제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렸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냉기. 수진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억지로 짓는 미소, 의무적인 인사. 그게 다였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는데 돈 좀 아껴서 사세요. 명절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였죠. 고혈압 약을 받으러 갔다고 했을 뿐인데 병원비도 만만찮잖아요. 그리고 매번 택시 타시면, 버스 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솔직히 힘듭니다. 수진 씨가 거들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숨김없는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제가 그들의 돈을 쓰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죠. 하지만 저는 제 돈으로 병원을 다니고 제 돈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단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었어요. 저를 부담으로 여기는 표정. 그 눈빛이 칼처럼 아팠습니다. 손주들도 이제는 제게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냄새 나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그저 습관처럼 사과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수저 소리만 덜그럭거렸죠. 식사를 마치자마자 저는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벌써요? 좀 쉬다 가시지. 수진 씨가 말했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가주길 바라는 눈빛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월세방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아파트 불빛들이 제 눈에는 그저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할까요? 가족들과 웃으며 저녁을 먹고 있을까요? 월세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가 전부였죠. 라면 하나를 꺼내 끓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신혼집 전세금, 손주들 돌잔치 비용, 명절 때마다 드린 용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도요. 그런데 이제 남은 건 이 좁은 월세방 하나뿐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이 공간에서 저는 혼자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라면 국물을 마시다 말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지는 못했어요. 옆집에 들릴까봐. 이불을 끌어안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하얗게 센 머리, 굽은 등, 거친 손. 이게 70년을 산 제 모습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돌잔치 사진.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여보, 나 혼자 두고 왜 먼저 갔어? 남편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게 제가 바란 삶이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시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쉬고 있을 때였죠.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집에 잠깐 들러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마음이 급해졌죠.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그냥 뵙고 싶어서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보고 싶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혹시 손주들이 아프거나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버스를 탔습니다. 아들네 집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수진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했어요. 눈은 웃지 않고 있었거든요. 들어오세요. 신발 여기 두시고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 비싼 소파와 큰 TV, 벽에 걸린 그림들. 이 모든 게 제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수진 씨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커피 2잔을 들고 나왔어요. 원두 커피 향이 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마시는 믹스커피와는 달랐죠.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수진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놓고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민수는? 아니요, 민수는 회사 갔어요. 애들도 학원 가고 지금 집에 저희 둘뿐이에요. 그제야 집안이 조용한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릴 텐데. 그래서 무슨 일이니? 어머니. 수진 씨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가지고 계신 집이나 땅 같은 거 없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웬 재산 얘기인가 싶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노후 준비 같은 거 도와드리려고요. 혹시 모르고 계신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는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내가 그걸 어디서 갔니? 월세방 하나 겨우 사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기대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그 변화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없으면 뭐 그렇죠. 그 말투가 얼마나 차갑던지. 마치 그럼 쓸모없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체온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불만이 섞인 목소리였죠. 요즘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큰애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넘고 작은애도 곧 중학교인데 과외시켜야 하잖아요. 거기에 아파트 대출 이자도 올랐고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학원비, 대출금, 생활비, 보험료. 듣고 있자니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데? 앞으로는 병원비 같은 거 좀 아껴 쓰시면 안 될까요? 꼭 필요한 것만 가시고. 그리고 저희 집에도 너무 자주 오시지 말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알겠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알겠다고 했잖니. 커피는 반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어요. 나 먼저 갈게. 벌써요? 좀 계시다 가시지. 그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가주길 바라는 눈빛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재산 없으면 필요 없다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도 울었습니다. 창가에 얼굴을 기대고 조용히 울었죠. 옆자리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기가 싫었거든요. 들어가면 또 그 냉랭한 공기와 마주해야 했으니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짐이었나요? 아들을 낳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킨 게 이제는 다 잊혀진 일이 된 걸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수진 씨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장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 일이 생각났어요. 손님을 대하면서도 물건을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일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집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명절과 생일 때만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짐이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부담이었던 거죠.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엄마, 민수였습니다. 회사 정장을 입고 서 있더군요. 평소엔 안 오던 시간이라 놀랐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니? 들어가도 돼?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그래, 들어와. 좁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사신해 하는 눈빛이었죠. 엄마, 물 좀. 그래.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주었습니다. 민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무슨 일 생겼어? 아니, 회사는 괜찮아.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요양원이라도 한번 알아볼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응. 거기도 요즘 좋잖아. TV도 있고 식사도 잘 나오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민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혼자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나를 보내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가 외면했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수진이가 많이 지쳐 있어. 애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거기에 엄마까지 챙기려니까 힘든가 봐. 엄마까지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까지에 불과한 존재였던 거죠. 우선순위에서 맨 마지막인 사람. 내가 그렇게 짐이었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뜻이니?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아들한테 소리를 질러본 적 없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진정해. 이웃집에 들려. 들리면 어때? 나는 내 엄마야. 날 낳아서 키운 사람이라고.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가거라. 당장 나가. 엄마, 오해야. 우리가 나가라고 했잖아. 민수가 망설이다가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방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귀가 멍멍할 정도로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찮은 존재가 됐구나. 70년을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저 늙은 게 잘못인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둥근 달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여보, 당신도 날 버렸잖아. 혼자 먼저 가버렸잖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수의 얼굴이 보였고 수진 씨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늙어가는 게 제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음을 정리하려고 옛집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은 이미 팔았지만 창고에는 아직 짐이 남아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차마 손을 대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옛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창고는 제가 계속 쓰고 있었죠. 창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컴컴했어요. 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쓰던 책상, 남편의 옷까지, 낡은 이불들. 손을 대기만 해도 추억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나씩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아직 쓸만한 건 따로 두고.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였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상자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니 낡은 나무결이 드러났죠. 자물쇠는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삐걱 소리가 났어요.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어요. 은행 통장, 보험증서, 옛날 사진들. 남편이 정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젊었을 때 남편의 모습이 그리웠거든요.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토지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서류였어요. 펼쳐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덕. 소유자? 시동 312-8번지. 집원도 적혀 있었어요. 토지 면적도 있었고 등기일자도 있었습니다. 이게 내 땅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땅을 샀다는 거죠?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등기일자를 보니 10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기 1년 전이었죠. 그러다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중에 내 이름으로 해놨으니 잘 갖고 있어라. 나중에 도움될 거야. 병원 침대에 누워서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게 그 얘기였던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다시 펼쳐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토지 등기 부등본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걸 나한테 남겨준 거였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움 때문이었어요. 살아생전 말없이 일만 하던 남편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던 거죠.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자를 안고 울었어요. 이 상자 안에 남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울음을 그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혹시 이 땅이 정말 제 거라면? 혹시 가치가 있는 땅이라면?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른 짐들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서둘러 창고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가방을 꼭 안고 있었어요. 혹시 잃어버릴까봐. 이게 정말 내 땅이라면. 생각만 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70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제게 땅이 있다니. 집에 도착해서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몇 번을 읽고 또 읽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어요. 내일 부동산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눈이 떠졌어요. 설렘 반, 불안 반이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도 깨끗한 걸로 갈아입었어요. 왠지 단정하게 입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부동산 사무소는 어디에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시장 근처에 있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오래 장사하신 분이라 믿을만 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었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서둘러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젊은 남자 직원이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밝은 목소리로 맞아줬습니다. 이 땅이 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받아보더니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어르신.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군요. 이거 진짜 어르신 거 맞으세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제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전화도 몇 통 했어요. 다른 부동산에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 땅이 지금 평당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어요. 작년에 확정됐는데 곧 보상금 나올 겁니다. 재개발이요? 네. 이 지역 전체가 새로 개발되거든요. 아파트 단지 들어선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개발이라니. 그럼 보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어르신, 이거. 직원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숫자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입을 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몇십 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었어요. 이게 정말? 네, 최소 이 정도입니다. 보상금 협상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마시기 힘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어르신. 정말 운이 좋으세요. 운? 아니에요.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이 땅을 남편이 제 이름으로 해뒀대요. 아, 그러셨군요. 돌아가신 남편분이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상금 받으시면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으세요. 노후 걱정 없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제 걱정이 없다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곧 구청에서 연락 올 겁니다. 보상금 협의하시고 서류 작업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고맙습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벤치에 앉았어요. 나 이렇게 큰 재산을 갖고 있었던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뺨을 꼬집어 봤는데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땅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는데 며칠 뒤 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밝았습니다. 꿀 떨어지는 목소리였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저희가 너무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서요.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갑자기 웬 건강 걱정인가 싶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원비 아끼라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괜찮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갈비찜? 아니면 삼계탕?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수진 씨가 맞나 싶었어요. 괜찮다. 혼자 잘 먹고 있어.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 주말에 꼭 오세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손주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침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꼭 오라는 전화였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기도 해서 갔습니다. 아들 내 집 문을 열자마자 놀랐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거든요. 갈비찜, 잡채, 나물, 전. 명절 음식처럼 풍성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수진 씨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습니다. 관심도 없던 사람이. 엄마 오랜만이야. 민수도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같이 여행 가요, 엄마. 제주도 어때? 몸도 쉴 겸. 여행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싶었어요. 이번 달 말에 시간 되시죠? 수진 씨가 거들었습니다. 그 달달한 말투가 오히려 섬뜩했어요. 밥을 먹는 내내 그들은 웃으며 저를 대했습니다. 반찬도 계속 집어줬고 물도 따라줬어요. 마치 귀한 손님 대하듯이.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눈은 웃지 않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실 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 혹시 내 이름으로 된 땅 이야기는 어떻게 알았니? 순간 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게, 민수가 당황하며 수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숨길 줄 몰랐지. 뭐? 아니,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문났어. 어머니 땅이 재개발 구역이라고. 아, 그래서였구나. 동네 소문으로 알았던 거죠. 가족끼리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알게 될 건데.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살짝 묻어났어요. 그 말에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를 버리려던 이유도 다시 붙잡는 이유도 전부 돈 때문인 걸. 제가 아니라 제 돈이 필요했던 거죠. 재산 없는 제 모습은 짐이었고 재산 있는 제 모습은 필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씁쓸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친절해진 거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요양원 보내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네. 엄마, 그건 오해야. 민수가 변명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다 알아. 너희가 뭘 원하는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얘기 좀 해요. 수진 씨가 붙잡으려 했지만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알았어. 너희에게 나는 돈이었구나. 사람이 아니라.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보다는 배신감 때문이었어요. 이게 가족이란 말인가.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중요한 얘기 있어. 집으로 와줘. 가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마무리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민수와 수진 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면접관처럼. 앉으세요, 어머니.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웃지 않았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죠. 무슨 얘긴데?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요. 수진 씨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아들한테 미리 증여해 주시면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증여 서류였습니다. 이미 다 작성해 놨더군요. 제 이름만 쓰면 되게.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하하. 엄마, 왜 웃어?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웃기지 않니? 엄마, 이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야.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나를 요양원 보내려 했던 게 이래서였구나. 둘이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재산 없는 줄 알았을 때는 짐이었고 재산 있는 걸 알고 나니 이제 평생 모시겠다.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저희가. 오해가 아니야.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버리면 줄 알았지? 엄마. 재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거잖아. 나는 필요 없고 내 돈만 필요한 거지. 엄마, 진정해. 진정하라고? 70평생 살면서 자식한테 이런 대접 받을 줄 몰랐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미 눈물도 마른 것 같았거든요. 걱정 말아라. 내가 누구한테 줄지는 이미 정했으니까. 어머니 진정하시고 얘기를. 수진 씨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얘기는 끝났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당당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며칠 후 저는 오랫동안 도움을 주고받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시장 동료 영자 언니와 반찬 가게 철수 아저씨였어요. 영자야, 철수야.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 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내가 땅이 좀 있었어. 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땅? 응. 남편이 내 이름으로 해뒀는데 재개발 구역이래. 세상에. 영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정말 잘 됐다. 너 고생 많이 했잖아.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잘해줬어. 아플 때 병원 데려다주고 반찬 챙겨주고. 목이 메었습니다.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이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철수 아저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조금 나눠주고 싶어. 아니, 그건 안 돼. 내 돈인데. 둘이 극구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었어요. 받아. 이게 내 진심이야. 며칠 후 법무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토지 매각 절차를 밟았어요. 토지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지정하신 분들께 일정 금액이 전달되고 나머지는 신탁으로 묶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산은 결국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이들에게 갑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연락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이 보였어요. 산책하는 사람들, 뛰어노는 아이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 언니와 철수 아저씨였어요. 순덕아, 집들이 왔어. 어머, 들어와.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영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느껴. 요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돈이 많아져서? 아니, 진짜 가족을 찾아서. 셋이 함께 웃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받았던 삶에서 당당히 벗어나고 나니 비로소 숨이 쉬어지더군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 곁에 있어서입니다. 어느 날 저녁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여보, 고마워. 끝까지 날 생각해줘서. 남편이 어디선가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70평생,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가족이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더군요. 이제 저는 진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